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홍윤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밤 11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보통 평일 새벽 방송으로는 그날 급등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그 주에 상승할 만한 스윙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엔 저평가 우량주 또는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적 상승하고 있는 기업의 모회사에 주목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그 젊은 부자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커뮤니티죠. 거기에 운영진들을 만나서 한 5개월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요새 4단계여서 계속 못 만나다가,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도 좀 얘기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뭐 경매, 아파트 청약, 그리고 주식 투자, 뭐 주식 투자도 해외 투자, 그다음에 뭐 국내 주식 투자, 이런 여러 방향으로 재테크들을 하는 뭐 젊은 분, 뭐 20대 30대들의 아무래도 이런 회원들이 많긴 하지만 사실 나이 제한은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교육을 통해서 같이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젊은 부자, 그러니까 마음만 젊은 부자도 충분하고요. 뭐 사실 젊은 부자는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라는 기업 아세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도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의 이제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삼성전자도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회사, 모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새 주가 상승률도 좋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뭐 카카오가 여러 지주사를 거느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직 비상장 지주사들 중에서 앞으로 상장될 만한 것들이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또 일어나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주사를 구축을 해서 가치가 재평가 받았다. 그래서 보통은 뭐 배터리, 양극재, 에코프로 BM 정도 또는 뭐 2위 업체인 LNF 정도만 관심이 있을 텐데, 주식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면 모회사, 자회사의 관계, 계열사들과의 관계, 손자회사들과의 관계까지도 폭넓게 보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변동성도 좋고, 이렇게 에코프로의 BM처럼 자회사들이 실적 상승으로 움직일 땐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결 기준 3분기 매출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매출이 4,085억 원, 영업이익이 463억 원을 달성해서 2년 전 연간 규모에 달하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기도 했죠. 그래서 주력인 양극 자회사인 에코프로 BM이 매출 전분기 대비 31% 증가했고, 환경 부분 자회사인 에코프로 HN도 46%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은 거고요. 뭐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주식이죠. 그래서 저도 5월 달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할 때 제가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고, 에코프로 HN은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지긴 했지만 그 당시 한 4배 정도, 그래서 무상증자 3대1로 무상증자를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급등했었던 주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에코프로의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기사인데, 상장사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있고요. 그 지분 가치가 약 2조 9천억 원. 그리고 비상장사 GM, INNO, 뭐 CNG 합산 가치를 2조 1천억 원으로 산정했다는 기사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상장사들 중에서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뭐 증권사의 레포트에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보시면은 그 에코프로 CNC, 그리고 2025년 말까지 양극재 6만 톤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추출하고, 에코프로 GM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좀 전에 언급드렸던 그 세계 회사죠. 이곳이 전체 니켈과 리튬 수요를 내재화해서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배터리 쪽으로, 또 그리고 환경 플랜트 쪽으로 전문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주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뭐 같이
캐파가 상장하는 것과 함께 에코프로의 가치도 점점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살펴볼 때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보시면은 최근에 가장 핫했었던 게임주죠. 제가 한 3주 전부터 많이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큰 수익을 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보시면은 이걸 딱 바라보실 때 뭐가 좀 떠오르세요? 최근에 가장 많이 급등했었던 건 당연히 위메이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아랫단에 있는 여러 위메이드 맥스라든지 이런 자회사들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 그 주식 토론방에서 많은 수익을 냈던 게 컴투스인데, 컴투스와 게임빌이죠. 일단 컴투스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컴투스를 클릭을 해보면 컴투스의 모회사가 어딜까요? 바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MTS에도 HTS도 더 잘 나와 있긴 하지만 종목 정보에 보면은 가장 아랫단으로 내려가 보면 매출액 이런 것도 잘 나오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대 주주가 나옵니다. 최대 주주는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는 게임빌이 약 29%, 거의 3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컴투스는 이제 매출액이 5천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은 약 한 2조 2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럼 게임빌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게임빌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한 9,727억 원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자회사보다 훨씬 더 시총이 한 2분의 1보다도 좀 적은 편이죠. 근데 보시면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론 컴투스도 급등을 하긴 했지만 월봉으로만 봤을 때 지난달에 30% 올랐고요. 이번 달에 35%, 65%가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그러면 게임빌은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지난달에 97%, 근데 이번 달에 무려 98.7%, 약 2달 동안 200%가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주가로 따지면은 거의 4배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게임빌 같은 경우는 NFT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그런 재료들도 발생했지만, 물론 무엇보다도 시총이 좀 작은 것이, 또 유동주식 수가 적은 것이 급등하는데 세력들이 좀 해먹기에 좋은 주식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배터리 소재 쪽에는 당연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의 종목 정보를 보면은 에코프로가 약 50% 정도, 51%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LNF도 바로 모회사를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로닉스가 약 24.93%를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 때도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를 같이 정리를 해놓고요. LNF와 세로닉스를 이렇게 함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LNF보다 세로닉스가 작은 회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시총이 작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클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주당 가격도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56만 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죠. 근데 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5만 4천원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가격 저항감이 좀 적다고 할 수 있겠고, 세로닉스는 더 낮죠. 3만 3천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LNF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분들이 모회사인 세로닉스라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들 수 있겠죠. 그럼 주가 상승률은 어떨까요? LNF 한번 보시면은 차트 보면 9월달에 많이 올랐죠. 9월달에 54%, 10월달에 한 2% 조정, 그 다음에 11월달에 다시 24%. 그러니까 54%, 24% 하면은 약 한 80% 정도, 거의 한 2배 이상, 2배 이상으로 좀 올랐는데요. 그럼 그 같은 기간 세로닉스의 주가를 한번 보면은 9월달에 50%, 10월달에, 그러니까 오히려 LNF가 조정을 받았던 10월달에도 세로닉스는 43%나 올랐어요. 그리고 11월달에도 지금 4.6%, 오히려 이제 11월달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이때 시가가 14,000원이니까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유동주식 수도 적고 시총이 작기 때문에 더 잘 움직이는 주식이 모회사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일단 실적이 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회사의 호재가 있어야죠.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아니면 뭐 증설을 한다든지 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새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려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죠. 아무래도 DDR5나 PCB 관련된 업체들은 제가 거의 한 4주 전부터 많이 그쪽이 이제 오를 때가 됐다라고 설명드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곳들에 대한 증설 이슈들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NFT랑도 결국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확장을 하려면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반도체 업체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설명드렸던 곳이 심텍과 대덕전자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최근에 당연히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심텍은 약 40%, 이번 달에 40% 올랐고, 대덕전자도 많이 올랐는데, 그럼 심텍의 모회사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겠죠. 보시면은 종목 정보에 일단 심텍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주식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심텍 홀딩스라고 써 있죠. 생소하신 분들 있을 텐데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33%를 들고 있다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죠. 그리고 요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1대 주주는 주식회사 대덕이 32%,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연금공단도 5% 보유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연기금 매수가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자에 보면은 기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에 가보면 상세 내역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연기금에서 확실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연기금 수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여파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기금이 2대 주주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정도를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정리해보면은 약간 시총이 12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도 굉장히 주가 상승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약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주당 배당금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50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 주주 환원 정책은 아닐 것 같고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지만 어쨌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동기간 비교를 해봐도 많이 올랐죠. 여기도 13원에서 56만원까지 약 한 4배 정도 상승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약 한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약 5배 정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2조 8천억 원, 근데 매출은 약 1조 4천억 원. 괜찮죠? 우량 기업이고 순이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주당 배당금도 높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에코프로, 그다음에 제2의 세로닉스 같은 곳을 찾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뭐 여전히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배터리 관련된 곳들로 또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자체만으로도 보기에도 물론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만의 그런 증설이라든지 비상장 회사들이 상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시총이 약 8조 정도 되죠. 8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만 원대에서 1년 사이에 23만 원까지 한 5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매출은 약 1조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매출액 상승률이 참 좋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부터는 제대로,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세로닉스는 시총은 상당히 작은 편이죠. 4천억대. 근데 주가 상승률은 약 5천원대에서 33,000원까지 6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매출액은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편이에요. 물론 2021년 아직 종산이 안 됐지만 조금 늘긴 해도 그래도 뭐 세로닉스 LNF에 비하면은 LNF는 거의 1조가 넘는 데에 비하면은 사실 매출액은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출액이 상당히 좋은, 예전으로 따지면 요새는 좀 주가 흐름이 약하긴 한데 효성 정도가 되겠죠. 왜냐면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 TNC라든지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효성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세로닉스는 반대로 매출액은 별로 높지 않지만 시총 대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끼가 있는 종목, 결국에는 LNF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로닉스까지 같이 묶여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심택이 최근에 아무래도 많이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면서 제가 뭐 말씀드린 이후로 거의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뭐 주가 상승률 한 40% 정도 되는데, 뭐 여전히 PCB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도 항상 주의는 해야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시점, 어저께 방송이 그 제목이었죠. 제가 분명히 다들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지 최근 들어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랐을 때는 그만큼 윗공간 자체가 적은 거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같은 사이즈에서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 시총은 약 1조 3,700억 원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 상승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량한 기업이죠. 거기에 비해서 심택홀딩스, 아까 여기 시총이 1조 3천억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700억 원, 상당히 작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00원에서 근데도 약 한 4,500원까지 약 2배 정도 1년 사이에 급등을 했어요. 최근에 심택의 주가가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유동주식 수가 작기 때문에 사실은 더 변동성이 크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시총이 1,753억 원인데 연결재무제표가 보시면은 약 1조 2천억 원.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심택홀딩스에서 증설을 한다던가 뭐 비상장 자회사가 있는데 성장을 한다던가 이런 개별 이슈들이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심택의 주가만큼이나 더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대석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에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뭐 딱 실적치가 어닝에 좀 부합하는 그 정도 실적으로 나왔고,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률이 좋았죠.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약 한 1조 600억 원 정도, 저점 대비 1년 사이에 보시면은 한 11,000원 정도에서 지금 한 21,000원까지 약 2배 정도 상승한 걸 알 수가 있고, 보시면은 매출액도 이렇게 작년에 상장한 이후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주당 배당금도 300원대로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겠고, 근데 거기에 모회사인 대덕을 한번 살펴보면은 시총은 마찬가지로 2,674억 원, 6월 1일 그때 한번 급등을 한번 했었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왔는데, 최근에 대덕전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일단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대덕전자 우 같은 경우는 윤석열 씨 관련된 주로 테마주로 묶이면서 주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에 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대덕전자 우를 제외하고 대덕만 좀 살펴보면은 시가총액은 약 2,674억 원.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너무 적어요. 너무 2019년도에 뭐 7억 원, 2020년도에 34억 원. 그래서 뭐 현재 상황을 알 수 없는데 그렇다고 뭐 안 좋은 기업이냐? 근데 보면은 부채 비율은 21%로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6,000%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럼 굉장히 우량한 기업. 거기다가 또 배당금도 300원. 주당 배당금이 300원이면 괜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올해 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결재무제표의 이 분기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매출액은 뭐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년에 34억 원에 비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맞겠죠. 그러니까 약 이번에 보면은 3월 1분기, 2분기가 한 3천억 대 정도 되니까 올해 합산을 하면은 약 한 1조 정도는 나오게 되겠죠. 대충 보시면은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언급이 된다면 시총은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매출이 한 1조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면 뭐 사실 많이 상승하진 않은 지점이거든요. 보시면은 1년 사이에 6,800원에서 7,800원까지 물론 급등을 하기도 했었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다시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1년 전 가격에 비해서는 크게 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평가 우량주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고, 거기다가 사실 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사실 실적주만 할 거면 가치 투자자들이 다 모두가 수천억 수만원 뭐 수조를 벌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도
결국엔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시장에서 아무도 모르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사실은 10년을 보유하고 있어도 여전히 저평가 우량주로 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발생하는 게 중요하고 시장에서 알아주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대덕전자의 거래량도 늘고 금요일에 그래도 어닝이 괜찮게 나오면서 시장에서 심택과 함께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 1조 600억 원. 물론 여기도 작은 기업이긴 해요. 1조 정도면은 이제 막 중형주에 올라선 정도의 규모. 제가 이제 소형주는 7천억 이하 정도, 그다음에 중형주는 7천억에서 한 6조 사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보시면은 그래도 딱 뭐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와 함께 봐야 될 게 이제 이 모회사인 대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 해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167% 증가, 그리고 순이익도 332% 증가로 해서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좋은 재무제표가 나왔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이런 뉴스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죠. 대덕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을 시작을 했고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약 3천억 원대 투자 진행을 한 방침이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은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그때 아랫단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뭐 별로 좋지는 않, 랜드 메모리라든지 이런 데는 좋지는 않은데 PCB 쪽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일단 대덕전자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11월 17일에 IR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추가적으로 뭐 투자 중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그때까지는 시장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내용은 한 그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모회사와 자회사는 사실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분석을 할 때는 꼭 대주주, 그 다음에 이대주주 정도까지를 체크해서 그렇게 같이 순환매로 짝짓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더 큰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모회사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일단 오늘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제가 올렸던 게 이 내용이죠. 사실 뭐 저도 올리면서 사실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조금은 쓴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좋은 얘기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종목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오래 할 거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흥분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한 2, 3주 동안 제가 게임주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낸 분들이 많잖아요. 뭐 하다못해 우량주인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3, 40% 수익 낸 분들도 있고, 심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흥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냉정할 때가 됐다. 너무 그것을 이렇게 실력이라고 평가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 어쨌든 현재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작년과 같은 상승장이었으면 절대 그런 말 안 하겠죠. 그러면은 비중도 더 늘리라고 하겠지만 현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자로 구독자 7,000명을 넘게 되어서 모두 그건 다 당연히 구독자분들의 덕분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한 구독자가 이제 뭐 한 내년 초쯤에는 10,000명이 되겠죠. 그럼 그쯤 되면은 뭐 편집자를 고용하든지 해서 좀 더 콘텐츠를 뭐 현재 하는 폼을 유지를 하되 좀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토론방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희는 절대 리딩방은 아니고요. 뭐 매수 시점이나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이날 같은 경우도 사실 대덕전자 그 IR을 하고 제가 이제 사실 영업 실적 발표나라고 좀 헷갈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히려 그 토론방에 있으신 분이 이렇게 실적 발표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셨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설사 전업 투자자라고 해도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종목들 정보를 공유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식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피곤해서 좀 자고서 한 5시, 6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에 대응할 만한 종목들, 오늘 이번 주에 체크할 만한 종목들을 올릴 계획이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편안하게 7, 8시쯤에 뭐 시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